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의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인들을 포획하는 방법을 우리 후배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의 소재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몇 명이 일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 하는지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도 거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요,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도 감수해 가면서 결과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일처리를 하는데, 이들은 놀라운 정보 수집 능력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도저식의 공작 능력을 자랑하고 또 그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한 목표로 나치 전범에 대한 추적 및 처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적을 감시하고 암살하는 일, 또 최근에는 북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공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북에 대한 공작을 이스라엘도 독자적으로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 특히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시리아, 이러한 시아 극렬주의자들에 의한 이스라엘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날로 점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이 제조 생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들은 이란으로 수출이 되고, 이란은 북한제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이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의 명예를 회복시켰던 메이어 다간 국장이 계셨습니다. 그 다간 국장은 이제는 고인이 돼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불멸의 밤의 제왕, 밤의 저승사자가 이룩해놓은 업적 중에 가장 뛰어난 업적이 바로 이란의 핵을 무력화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과연 북의 핵 무력을 불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최근에 제가 경악할 만한 소식을 입수를 하였습니다. 북의 미사일 기지 및 미사일 개발 동태를 수집해오면 미화 5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북의 사람을 파견시키고, 그 공작원은 우리 국가정보원의 요원을 대신해서 그 자료들을 빼왔다고 합니다. 북의 자료를 빼오고 났더니 국정원의 대북 공작관이라고 하는 한 자가, 성씨가 윤씨인 것 같은데, 이 자는 우리는 여러 개의 복수의 첩보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미 수집이 되었다. 따라서 너에게 그 돈을 줄 수가 없다. 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그 자료를 거의 갈취하다시피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과 경비를 들여서 획득한 중요한 정보 자산을 그 공작원은 그대로 탈취를 당하고 아마 200만 원 정도 오고 간 비행기 값 정도를 보상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역시 비밀 공작을 담당했던 공작관 출신이지만, 공작관에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직함입니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적국에
요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면 술집도 같이 가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뭐 심지어는 여성 접대가 나오는 그런 곳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편의 적국의 요원이 그런 걸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을 우리 쪽으로 포섭하고 우리 쪽으로 인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감행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작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한데 우리 국내에서 자신은 편안하게 있으면서 공작원을 제3국 경유에서 북으로 밀파시키고 그 공작원이 가져온 그런 고급 정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입수했다 하면서 경비도 제대로 쳐주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는 이런 그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지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최근에도 다시 이 공작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접근해오면서 무슨 뭐 전화기를 개통해 준다, 컴퓨터를 또 주겠다 하면서 회유를 하지만 그 공작원은 그 배신을 때리는 국정원 요원들에 대해서 당신들과는 더 이상 같이 협업할 의지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국정원 직원이 그 우리 공작원한테 참 애국자 낫네, 애국 잘하고 있네 하면서 비아냥거렸다고 하죠. 자, 이런 자들이 국가정보기관에서 비밀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안 될 얘기죠.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수많은 거짓과 부정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5만 불은 예산을 통해서 배정받고 그 직원이 꿀떡해서 착복하고 이 공작원한테는 200만 원만 주고서 입을 씻어버린가 하지 않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근무했던 저희 공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공작국 공장 안에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같이 출장 갔다 왔는데 갑자기 2만 불이 비어요. 그 왜 비었는지 빈칸을 해서 결과보고서 맞춰서 올리니까 같이 갔던 그 위에 선배가 메꿔서 써주더라고요. 쓰지도 않았던 돈 2만 불이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 어디 갔겠습니까? 그 사람 착복했겠죠? 그런 돈 먹었던 그 사람은요, 결국 얼마 오래 살지 못하고 폐암으로 저세상으로 운명을 달리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적국 지역에 파견된 우리 흑색 공작관에 여러 가지 지원 경비를 떼먹었던 인간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서 합작을 해서 떼먹었죠. 그런데 한 녀석이 계속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 가공의 소설을 쓰면서 공작사업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다 발각이 됐어요. 근데 해필이면 예전에 동업자였던 이 또 다른 자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자가 예전에는 같이 돈을 떼먹고 했던 동업자였는데 등급이 하나가 높은 선배 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라는 자가 이 후배를 이제 갈갈이 찢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후배는 내 눈에 핏물 나게 해주겠다는 등의 이런 또 문자를 보내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이 거짓말로 공장사업 운영했던 자는 해임되고 말았지만 이 거짓말로 하면서 이렇게 운영했던 자는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돈 떼먹는 것을 업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 파견 나가 있어서도 북측 요원들하고 소개해준 그런 과정에서도 북측 요원을 우리 쪽으로 구워 삶아서 포섭하고 그런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저 거기에 파견 나간 지역에서 여성들과 그 옷 벗고 노는 그 놀이에만 열중했던 그런 자들이 실제로 저희 정보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골마 터지죠. 부패해진다고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그러한 자가 국장까지 가요. 지부장까지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안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썩어 빠지고 부패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왜? 워낙에 아부를 잘하고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특히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공작가는 한마디로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직업인임에 틀림없어요. 한데 이 직책과 직위를 이용해서 악취가 나는 돈을 거짓으로 탐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말로는요, 비참해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감방 갔다 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제가 필서를 닿을 수 없이 추잡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이전의 그 범죄 행위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깜빵 살았던 건요, 사실은 아주 미미한 일들이에요. 정말로 간악하고 나쁜 행동을 저질렀던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 국가에서 특히나 저처럼 이 비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이 비밀 정보기관의 요원들은요,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해줬던 것이 작금까지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워라밸이라 하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직장과 인생이 균형을 이루어서 즐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은 직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는 자들은 빨리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직장이라고, 그것도 밥벌이라고 입에 풀칠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지키는 국가 보위 최전선에서 임무를 맡길 수 있습니까? 북의 간첩 신용보기의 글자체를 가지고 국가정보기관을 원운석이라고 하면서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역사를 능욕하고 능멸하며 모든 우리의 선열들과 우리 전설의 선배 공작관들을 포함한 모든 요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을 주어도 단 한 명이라도 사표 쓴 자가 있었습니까? 일본에 사는 것처럼 할복자살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나 이런 직장 그만 다니겠소라고 사표 쓴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던 바로 그곳이 현재의 국가정보원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 국가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죠. 없애야 됩니다. 지금 2상급 직원들 100명 대기 발령했다고 해서 박지원이가 또 헌과 망언을 갖다 또 짓거리고 있잖아요.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프다, 우수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데인데, 박지원이는 이 해괴망측한 요소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박지원이 그대가 가야 될 곳은 지하 깜빵 취조실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문 검사 받고 다시 형무소에 수감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그 전에 박지원 내놈의 재산은 모조리 다 탈탈 털어서 국고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걸로 믿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정보기관 모사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정원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요, 지금 북의 정보요원을 포섭하는 방법은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국방비 예산으로 그동안 쓰여졌던 게요. 54조 6,112억인가 하죠. 1년 365일로 나누게 되면 1,496억 정도 됩니다. 하루에 쓰는 돈이 1,496억이면 한 1,500억 원 되는 돈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요거 한 일주일 내지 열흘치 예산만 되면은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북한의 상사원들, 외교관들, 보위부원들, 뭐 해커들 등등 해서 북한에서 대남 공작 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인원들을요, 모조리 다 포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른 임무 부여 안 하고 그냥 평양에 돌아갈 때 되면 돈 싸질러주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또 한 3년 있다 다시 나오게 된다고요. 그거는 북한 인구 1%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 편으로 삼아놓잖아요? 그럼 평양이 내 손 안에 있게 되죠. 지금요, 우리 주요한 공작원들한테 월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적어도 말입니다. 북의 대사급들을 데리고 오려면 100만 불 단위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탈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들도 정말 도륙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목숨 거는 일을 감행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남에 타워 팰리스 같은 아파트 한 채 얼마입니까? 저는 그런 근처에 가보지도 못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80억, 100억 이 정도 규모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북에서 해외 공작 요원으로 파견돼 있거나 외교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포섭하려면 타워 팰리스 한 채 값은 줘야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작 1만 불, 2만 불 제시하면 오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가 예산을 집행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융성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외교를 위한 외교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또한 거치대로 모양새 떠는 이런 것들 그만해야 됩니다. 외교가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밑에서의 백조의 물갈퀴질과 같은 그런 우아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비밀 공작 사업인 거예요. 또 그런 데는 돈을 아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100억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억, 8천억, 조 이상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죠? 몇 차례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죠? 그 로켓 엔진 누가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설의 공작가 우리 선배님께서 들여오신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 현무 시리즈가 줄줄이로 개발이 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ICBM까지 그 현무 미사일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비밀 공작 요원들이 이런 어렵고도 힘든 공작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인들처럼 이거 내가 했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그런 공작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나타났어요. 서훈이라고. 당대 최고의 우리 정보부 직원이란 자가 문서로 들고 왔어요. 이 자는 문서 보안 기준, 기초도 모르는 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참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돼버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요,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쇄신돼야 될 타이밍이 도래했어요. 이제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이제 4년 이내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원히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의 국가 지도부에서는요, 정말 단호하고 목숨을 거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절대요,
돌격 앞으로라는 이런 구호 던지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 장관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먼저 돌진해 나가십시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 방침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사자가 이끌게 되면요, 모든 양떼들이 사자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양이 이끌면요, 사자떼도 양떼가 됩니다. 최근 몇십 년간에 우리 실패된 사례 봤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이런 분들을 우리가 대통령 뽑았는데 이들의 비겁한 말로가 어땠습니까? 이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어땠습니까? 결국에 깜빵 가고 자녀들이 깜빵 가는 그러한 좋지 못한 역사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슨 민주화니 이런 거 허울져온 선전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없었어야 할 정권이 김영삼이고 잊지 말아야 될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고 또 그렇게나 돈을 탐닉하고 좋아했던 이명박 정권도 있어서는 안 될 정부였다고 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제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자부심과 경각심을 갖고 다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 창조 작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